다음 달 초 전남 동부 지역에서도 장마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지난해 수해를 입었던 일부 지역은 여전히 복구가 되지 않아 걱정이 큽니다. 내일 국회에서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유족과 지역사회의 열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광양 배알도 일대 관광 벨트화 사업이 한창입니다. 지역의 새로운 관광 거점으로 성공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민선 7기 3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송기근 고흥군수도 민선 7기 최대 성과로 예산 확보와 인구 증가를 꼽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이르면 내일 오후 국회 본회의 통과 여부가 결정될 예정인데요. 유족과 지역사회의 열망이 초고조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의 시민단체들도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여순 사건이 발발했던 1948년, 당시 7살이었던 이정삼 할아버지. 영문도 모른 채 갑자기 끌려간 29의 아버지는 결국 차가운 주검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의 진실을 알 수 있을까 기대를 갖고 살아온 지 벌써 70여 년. 그토록 염원했던 특별법 제정이 눈앞으로 다가오자 만감이 교차합니다. 말할 수 없이 기쁘고 좋지요. 그런데 이제 진짜로 통과가 되냐. 그런 의심이 없잖아요. 있지요. 이념 논쟁과 무관심 속에 수차례나 폐기됐다. 무려 20년이 흘러서야 본회의에 오르게 된 여순사건 특별법안. 최종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선 전체 의원 중 절반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한 의원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합니다. 법안 발의에 150여 명이 참여한 데다 상임위원회와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도 특별한 이견이 없어 본회의 통과 역시 무난할 것으로 정치권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국 100여 곳의 시민단체는 공동 성명서를 내고 특별법 제정은 희생자와 유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가는 길이라며 국회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역사에서 재조명하고 우리가 받아야 안아야 될 과제가 무엇인지 이런 것을 확실하게 밝혀내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내일 본회의 통과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대사의 비극이자 지역의 아픔인 여순사건. 73년의 기다림 끝에 진실 규명을 위한 마지막 관문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다음 달부터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가운데 개편안을 시범 적용해온 전남에서는 사적 모임 8인 제한이 당분간 유지됩니다. 전라남도는 대부분의 비수도권과 마찬가지로 7월 1일부터 14일까지 사적 모임 규모가 8명까지로 제한되며 2주 동안의 상황을 점검한 뒤 사적 모임 제한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가 코로나19 지역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지역 내 택시 운수 종사자에게 마스크를 지원했습니다. 광양시는 코로나19의 지역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관내 등록된 법인과 개인 택시 400대, 운수 종사자 447명에게 1인당 150매씩 모두 7만 1000여 매를 지원했습니다. 시는 이번 마스크 지원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택시 내부의 밀폐된 공간을 통해 감염될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초 제주를 시작으로 평년보다 늦은 장마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수해에 대비해 막바지 공사들이 한창이지만 지난해 수해 현장이 아직도 복구되지 않은 곳들이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다음 달 2일쯤 제주부터 장마가 시작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부지방의 평균 장마 시작일은 6월 24일. 올해 장마는 평년보다 늦은 셈입니다. 우인하는 북쪽에 위치한 최고 건조한 공기의 영향으로 정치전선이 북상하지 못하면서 장마가 늦어지고 있는데요. 장마를 앞둔 상황에서 기관마다 수해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난해 수해 현장이 아직도 복구되지 않은 현장도 많습니다. 지난해 긴장마와 강한 태풍으로 피해를 입어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정된 광양시 다안면 일대. 집중호우로 무너져 내린 한 도로는 행정협의가 지연되면서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장마철을 앞둔 시점이지만 이 현장의 복구 공정률은 아직 10% 정도입니다.
바로 옆 다른 현장에서는 집중호우 시 토사가 도로로 떨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한 공사로 굴착기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라남도 내에 아직 복구되지 않은 피해 공공시설만 91개소에 이릅니다. 올해는 장마가 늦어지는 대신 집중호우를 동반한 국지성 호우가 잦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한 대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토출구 및 펌프시설 시험 가동 등 집중호우 등에 만반의 대비를 하고 수시 순찰과 점검을 지속 추진해 침수 피해가 없도록. 다가올 장마에 대비해 재해 위험지구에 대한 적극적인 보수와 보강 작업은 물론 부단한 점검과 예방 활동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광양 지역 우박 피해 규모가 40헥타르에 이르는 것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습니다. 광양시에 따르면 지난 22일 봉광과 옥룡, 진상, 진월면 일원에 쏟아진 우박은 천둥 번개를 동반한 지름 1cm 크기로 밤, 배추 등 임산물 25헥타르, 매실 등 과수 작목 4헥타르 등 모두 40헥타르의 농작물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습니다. 시는 2주 중으로 정밀 피해 조사를 최종 마무리하고 다음 달 중에 농가에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민선 7기 3년을 맞아 주요 성과와 앞으로의 10대 핵심 과제를 도민들에게 발표했습니다. 예산 10조 원 시대를 열고 SOC를 대거 확충한 점은 성과로 꼽았고 인구 문제로는 역부족했다고도 털어놨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전남도의 예산은 10조 4,169억 원. 2년 연속 국고 예산이 7조 원이 넘어선 결과로 3년 만에 44%가 늘어났습니다. 탄력을 받은 남해안 고속철 개통 등으로 오는 2023년이면 최대 6시간 40분 걸리던 목포 부산은 2시간대로 가까워집니다. 민선 7기 3주년을 맞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영록 지사는 철도와 연륙 연도교 등 SOC를 확충한 점을 주요 성과로 꼽았습니다. 세계 최대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한국에너지공대 설립, 농어업 판로 확대, 복지 강화 등도 긍정적 평가를 받았습니다. 최근 2년 동안 가구당 소득은 10.7%가 늘어서 증가율이 전국 2위에 해당됩니다. 이 자리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4차 산업혁명 등의 변화에 대응할 10대 핵심 과제도 제시됐습니다. 남해안 남중권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를 비롯한 탄소 중립 실현과 에너지 산업 육성, 국립의과대 유치, 농업의 융복합화, 체류형 관광문화 중심지 도약, 목포와 제주를 잇는 환황해권 국가철도망 구축 등 중장기 계획도 포함됐습니다. 하늘, 땅, 바다 모든 길이 활짝 열립니다. 전남 SOC의 르네상스를 열어가겠습니다. 출산율은 전국 2위인데도 인구가 감소한 데 대해서는 역부족했다며 청년 정착을 위한 일자리와 귀농 귀촌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와의 행정통합과 관련해선 경제 공동체로서 초강력 협력 사업을 추진해 그 성과를 바탕으로 통합을 논의해야 한다며 성급한 통합보다는 시너지 효과를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고흥군이 오늘 민선 7기 출범 3주년을 기념하는 출입기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송귀근 고흥군수는 이 자리에서 민선 7기 고흥군의 최대 성과를 예산 확보와 인구 증가로 꼽았습니다. 또 올해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에서 최소 3등을 기록하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간담회 이후 문답 시간에는 유자 냉해 피해와 간척지 염해 피해, 승진과 인사 과정에서의 잡음 문제 등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고 송 군수는 신속한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 군정 기강 수립을 약속했습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개발 사업과 관련해 미래에셋 컨소시엄이 생활형 숙박시설 건축에 다시 나섭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미래에셋 측은 지난 18일 전남도의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건축경관심의위원회 재심의를 신청했습니다. 위원회는 29층 규모의 생활형 숙박시설이 여수 국동항에서 바라보는 경도의 경관을 해치고 위압감을 조성할 수 있다며 건축물 규모와 인면 디자인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미래에셋 측이 보완한 내용을 토대로 다음 달 2일 회의를 열고 재심의할 계획입니다.
도로가와 주택의 사고 위험이 있어 보입니다. 광양 배알도 일원을 관광 벨트화하는 사업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배알도를 중심으로 태인동 수변공원과 망덕포구 일원이 새로운 관광 벨트로 연결되면서 지역의 새로운 관광 거점으로 성공 가능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양 배알도에서 망덕포구로 이어지는 폭 3m, 길이 275m의 해상 보행자 전용 다리입니다. 현재 98%의 공정률을 보이며 오는 8월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다리와 지난 2018년 완공 개통된 배알도에서 태인동 수변공원 간 해상 보행자 전용 다리를 통해 태인동 수변공원과 망덕포구가 연결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새로운 지역 관광벨트 조성에 기반이 구축된 겁니다. 태인동 수변공원 일원은 현재 배알도 섬 정원을 중심으로 주변 생태와 어우러진 도심 속 녹지 공간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또한 망덕포구 일원은 섬진강 백길 복원 사업과 연계해 백두대간 종점 관광 명소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망덕에서 태인동 수변공원으로 연결되는 890m 길이의 집 트랙도 조성됩니다. 시는 빠르면 내년 말 관광벨트 조성 사업을 모두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해상 보도교하고 보도교, 그다음에 배알도 섬 정원에 경관 조명을 하는 사업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백두대간 명소 사업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광양의 새로운 관광벨트 조성에 지역사회도 크게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주말 때로는 차대 세울 자리가 없을 정도로 요새는 특히 많이 오는 입장입니다. 앞으로도 캠핑장이나 모든 게 되면은 경기 효과가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근 자치단체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대표 관광 콘텐츠의 부족으로 고심해오고 있는 광양시. 두 곳의 관광 명소화 사업을 연결하는 관광 벨트화 사업이 어느 정도의 상승 효과로 기록될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순천시와 목포시, 순천대와 목포대 등 4개 기관이 전라남도 의과대학 설립 촉구 건의문을 정부와 민주당 등에 전달했습니다. 이들 기관은 건의문에서 기존 의과대학의 정원을 확대하는 방식으로는 의료 격차를 해소할 수 없고 오히려 의료 환경이 악화될 것이라며 하반기에 계획된 보건의료 발전 계획에 전남의대 설립 계획을 반영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여수시가 여천역 주변 지역 개발을 위한 민간 사업자를 공모합니다. 여수시는 시 관문인 여천역 인근 36만 3천여 제곱미터를 남해안의 교통과 유통의 중심지로 성장시키기 위해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에 나서 오는 30일 사업 설명회를 거쳐 오는 10월쯤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여수시는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이후 개발계획 수립 등 절차를 마치고 2024년 토지 보상에 들어갈 예정이며 KTX 여천역을 신성장 공간으로 조성해 인구 유입을 촉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양읍 지역사회가 목성지구 도시개발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광양시는 광양읍 지역 35개 사회단체는 오늘 성명을 통해 광양읍권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며 국내 모 대형 건설사가 추진하는 목성지구 내 도시개발 사업을 지지했는데 10년이 넘게 지난 지금까지도 성과 없이 지지부진한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